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공공당 주간 교화당 법회, 제가 어제부터 이 금원 법회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조금 보충할 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공공당 면면을 보고 사실 이번 주에는 내가 별로 할 말이 없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자세하게 잘 밝혀주시고 또 가리를 내주시고 저희들이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저도 한 대목 배웠습니다. 그 교화당 주간법회 강연도 하고 또 공부담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법회 진행까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죠. 어떤 단들은 사회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단도 있고, 본래는 그렇게 하자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제 또 사회 하시는 분이 사회를 봐주고, 앞에 주례까지도 이제 그 조금씩 우리가 단련을 시켜서 사회자 또 주례, 강연, 또 공부당,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이제 단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점차 좀 그렇게 우리가 단련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동안은 잘 못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계속 몇 번 이제 교화당 주간 법회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불단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질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단에 등장할 때도 또 불단에서 내려갈 때도 특히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질서 맞춰서 올라오고 함께 이렇게 질서 있게 불전 예를 갖추고 함께 질서를 갖춰서 앉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앞으로 이제 거기까지 좀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교화당 주간법회가 그냥 강연자, 공부당 발표자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전반적인 법회 전체의 진행을 한번 같이 상의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면 훨씬 저희들이 의식 진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연을 해주신 김지인 단장님, 좀 엄살이 심하신 분 같은데 못하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몇 차례 하시더니 저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그 요지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금원법회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는 것, 거기에 핵심을 두고 전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표현이 참 좋으시네요. 훌륭한 노비가, 그러니까 돈은 훌륭한 노비이기도 하고 나한테 가혹한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주인으로 쓰면 아주 훌륭한 노비가 되겠지만 자칫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나면 매우 가혹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닌다는 그런 표현이나, 또 그런 어떤 실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신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자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자. 그것도 조 목사님 신년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새롭게 또 다가오고 연말을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담 말씀해 주신 이 교수님, 낙원생활, 정신개벽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낙원생활을 하자는 것, 우리 개교의 동기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금원법회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교의 동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한 말씀과
어떻게 보면 또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예, 바로 금은보패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 목걸이 그 예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진주 목걸이 가짜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그거 쫓고 있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원희님 마음 일기와 또 남편 교화하시는 공들이는 이야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교구에서 교화 실천 강연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갔더니 이제 그 교화 대불공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교도님들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그 중에 몇몇 분은 이제 그 가족 교화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그런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던데 예, 우리 조원희님도 머지않아 그 공들인 예, 효과가 반드시 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타원님 정신을 또 저는 별로 그렇게 금은보패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그 정신과 마음이라는 부분에 별로 그렇게 그 주의심을 두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거기에 또 새로운 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깊은 그 공부거리가 그 속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깊게 또 연마하셔서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은보패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욕에 잡혀서 나의 본분을 놓지 말라는 말이겠죠. 정신을 뺏기지 말라. 정신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다? 예, 우리의 본분을 놓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죠? 예, 2014년 지금부터 딱 3년 전입니다. 아침 8시 50분경에 304명 희생자를 냈던 정말 엄청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5월 13일 날 금경합동수사본부에서 그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일단 침몰 원인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박이 정축되면서 보건성이 문제가 있었다. 또 최대 적재량의 2배에서 3배까지 화물을 실었다. 그건 이제 과적 문제죠. 그 다음에 화물들이 다 제대로 고정 묶어져 있지 않아서 흔들리면서 바로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됐다. 또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평형수를 빼내고 그게 화물을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급격한 이렇게 침몰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수사본부에서는 발표했는데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도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침몰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을 밝혀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에 대한 하나의 그 보답이라고 할까요? 교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들이 다 알고 보면은 금은보패고 하는데 정신을 뺏긴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불법 정축을 하며 규정보다 많은 과적을 실으며 또 절차들을 간소하게 하며 그런 것들이 결국 그대로 규정대로 다 하자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수익을 많이 못 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 4년 지난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그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로구 낙운동에 그 모텔 철거 작업을 하다가 그 철거하는 그 뭐죠? 포크레인이 그대로 바다에 깔아앉으면서 인부가 4명인가 떨어져서 2명은 죽고 2명은 뭐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 원인 조사한 내용이 어제 뉴스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우선 임시 그 보강 그 철제인가요? 철 기둥을 그 사고 계획서에는 뭐 30몇 개인가를 그 임시 저걸 해야 된대요. 박아놓고 작업을 했어야 이렇게 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보강제를 박은 거는 단 3개를 박았대요. 이게 뭐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불감증 속에는 보면은 결국은 물욕이죠, 물욕. 그 기준대로 다 박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익이 적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우리가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는 그 중요한 한 우리 그 생활 규범, 계문으로 밝혀주신 한 규범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은보 배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해고의 그 정기일기에 흥타원님 일기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내용 중에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우리가 가장 그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문을 잘 지키고 솔선요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그 감각감상이신데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물욕에 끌리고 현실에 얽매이고 바쁜 생활에 얽매이고 이러면서 자칫하면 이런 그 파국으로 가기가 쉬운데, 정말로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넘어서는 안 되는 차선이죠. 차선. 계문과 솔선요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정신을 뺏기지 말고 뭘 하자는 거냐 그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상종사님 본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 공부를 하려 함에 의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나 하나만이 아닌 여러 대중이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관도 벌였거늘, 공부인 가운데 혹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마음을 흘려보내느니 적지 않으니 본말을 전도한 그 전정이 어찌 근심되지 않겠느냐. 교당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당을 크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오늘 앞에 스크린 큰 거 있으니까 좋으시죠? 뭐 시설도 보강하고, 이 뭐 결국 이거 뭐 하자는 거다? 우리 이 공부 하나 잘 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뭐 큰 교당을 짓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빛내게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다. 교당에 다니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한번 그 해외 연수를 가면서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들은 여행이 삶의 주고,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취업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요. 그 어느 또 돈이 모여지면 또 그냥 그 여행 떠나고. 우리는 왜 살까요? 정상종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해서 사는가. 교당에 오는 분들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교당에 오는 분은 없을까요? 혹시 기도하실 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 안 되면 문불교 가도 필요 없으니까 방학 휴학. 우리가 내 마음을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도 짓고 사업기관도 꾸리고 대중도 함께 모여서 있다. 이
본문 말씀이 금은 못 배고 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공단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